질문하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강경 대응했을 때도 협력과 연대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답변을 저희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되묻고 싶습니다. 칭제 권한을 했을 때에도 그 당시 주변 국가와의 협력과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실리적 이익보다도 사상적 자주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상적 자주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칭제 권한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국가 존속의 가능성이나 실리적인 이익, 사상적인 차이가 아니라 어떤 실리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일도 을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 서술 방식에 한계가 있음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가 일제강점기 또 일제가 그 조선이라는 우리의 민족을 지배하려는 어떤 그런 시대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현대에 들어와서 민족주의가 자국 중심주의로 변질되거나 또 그 사상 자체에 내재해 있는 배타성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역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신채호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국가만의, 우리 민족만의 어떤 세계를 꾸려나가자라는 식의 주장을 이 텍스트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 맥락도 파악을 해야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책을 선택하고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상과 어떤 이상을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채호 선생은 민족의 자주성 그리고 주체성, 정신일도 감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정책의 실리를 측량하기보다는 그 기반에, 그 사상적 기반에 민족의 주체성을 드높일 수 있는 난가 사상을 기반으로 깔고 갔다면 우리가 같은 사대주의 정책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신일도 을 토론자께서 이전 토론에 있었던 자주성과 진취성만으로 무역 강국이 될 수 있냐와 같은 취지의 토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는 자주성과 진취성만이라는 흑백 논리를 떠나서 그냥 어느 것에 더 방점을 찍는 것인가가 이 토론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주성과 진취성만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자주성과 진취성 그리고 협력 둘 중에 하나의 뭔가 무게감을 줌으로써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원하시는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정신일도 토론자께서는 국가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자주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칭제 권한을 했을 때도 협력과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었냐라는 그런 예시를 또 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신일도 팀께서 좀 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당대 상황에서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우리의 이웃인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약한 국가였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존속하지 않으면 자주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저희는 국가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갈림길에서 독립성과 진취성 혹의 협력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런 독립전쟁 등을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독일로부터 수백 년간 침공을 받았고 세계 2차 대전에는 아예 정부가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자주성과 진취성으로 독일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독일의 협력과 해외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현대에 와서는 국가와 민족적 그런 가치관을 존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가들의 독립전쟁, 아일랜드의 독립전쟁 등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곁에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해서 토론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옹호 측을 맡은 향연팀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가 사상의 바탕을 두었다면 그렇다면 역사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여쭤봤던
그렇다면 책 44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정말 묘청이 승리했고 진치 사상이 뿌리를 잡았다면 우리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역시 이 지적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평양연팀 갑토론집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폴란드와 같은 경우에는 주변 강대국과 싸우면서 굉장히 자주성과 진취성으로 살아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이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는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가 죽고 그들의 목소리가 무너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면을 숨기고 단순히 진취성과 자주성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건설적이고 골고루 이루어지는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즉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자주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원의 흙과 같은 소설에서 등장하는 센티멘털한 농민이 아니라 절대적인 적에 대한 부정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폭력이 정당화되는 가치관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죄를 좁은 틀에 가두지 말고 그가 활동했던 맥락을 고민하면서 오늘날 이것이 적용 가능한지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을 저희 정신일도팀이 말씀드리며 아까부터 지속해서 요청드렸던 그렇다면 진취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다는 근거가 있냐 이에 대한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을 토론자와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계속해서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면서 어떤 자주성이 중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도 너무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 자주성이라는 가치 자체에 대해서 절대 편애할 어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있었던 실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상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공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 존속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조선조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약국인 조선의 입장과 강국이었던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한중 사대 관계에 관한 정치학적 해석에 따르면 현실적 사대는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소국의 생존과 자주를 보존하는 수단이었다고 말하면서 사대가 자주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대 한국의 유교적 대중 전략과 현재적 시사점에 따르면 조선의 지식인들은 유교적 대중 전략을 통해 조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권력 정책 어떤 현실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유교 문화와 권력 정치 현실을 두루 고려했던 전략적 사고가 유교적 평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침체 권원을 했을 때 주변 국가와의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연대와 협력의 지속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일도 감님의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한반도에서의 사대주의가 실존을 위한, 그러니까 실리를 위한 외교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채호 선생님이 텍스트를 통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 사대주의라는 어떤 외교 정책이 육아 사상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국민의 민족적 정체성이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김부식이 사대를 주창한 것은 맞습니다. 금나라의 사대를 주창했고 또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리적인 외교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유교가 점점 교조적 이념성에 빠짐에 따라 조선 청조에 이르렀을 때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된 것도 결국 청나라에는 사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청의 사대를 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의 사대주의가 실리를 취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육아의 사상이 기반이 된 명분으로서, 그 자체로서의 명분으로서 사대주의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청에는 저희가 사대를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인데요. 강조드리지만 결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의 밑바탕에 깔린 사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책의 목적과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실리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한 저는 그 정신일도 늘 토론자님께서 폴란드 독립전쟁의 이면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이 토론이 정말 우리 가치관의 차이이지 이것이 뭐 승패보다는 가치관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폴란드 독립전쟁에서 그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 타협하여 지금 복속된 여러 유럽의 작은 민족들이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적인 타협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항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에서 타협한 결과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에게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 인물로 예시를 들어보면 명나라 오삼계가 청나라에 타협해서 일시적으로 본인의 목숨과 본인이 지키던 병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목숨을 지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는 청나라에게 본인의 권력을 쥐어주는 셈이 되었고 결국 본인도 청나라에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그런 타협으로 인해서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의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향연팀 갑토론자께서 저희 정신일도팀이 무조건적인 타협을 주장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핵심 주장은 오히려 단재 선생의 이상향인 자주성과 진취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조금 인색했던 타협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가 비판했던 것을 활용해야 한다면 그것이 저자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정신일도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향연팀 을토론자께서는 한 번 더 같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유교와 난가 사상이 연합됐다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또 그렇다면 그것이 융합됐을 때 실제로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논의가 객관적이고 근거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흑과 백,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서 지금 향연팀의 주장을 증명하시려고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 저희 정신일도팀은 오늘 토론에서 책 451페이지, 79페이지 등 다양한 페이지를 근거로 들어서 왜 저자가 이러한 타협과 협력보다는 진취성과 자주성에 중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어떠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근거의 부족을 고려할 때 저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저희가 공감을 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신채호 선생이 어느 정도 극단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측에서는 그러한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미래지향적 태도로 자유 토론 15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기 시간 2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마이크는 끄시되 카메라는 켜두셔야 합니다.